통합심사센터 윤나영입니다. 네, 지금부터 2019년도 상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통합심사 HRD넷 신청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인데요. 우선 통합심사 시스템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훈련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사전 등록, 그 다음에 통합심사 신청, 그 다음에 심사 신청 관리 순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스템 심사 신청 절차 부분인데요. 여기 순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훈련기관에서 사전으로 등록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심사를 신청하는 절차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HRD넷 등록 경로 구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것들 다 지금 심사평가 시스템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NCS 확인 강사를 등록하는 부분만 HRD넷 홈페이지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만 좀 유의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훈련기간 사전 등록 부분입니다. 이제 사전 등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하셔야 되는 실시 가능 직종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훈련 기관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 모든 직종을 다 할 수 있는 훈련 기관은 없습니다. 이제 그 훈련 기관에서 주로 운영하는 이제 직종들이 있기 때문에 실시 가능 직종을 반드시 사전에 등록을 하시고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 등록을 하시는 게 저희 쪽에서 확인하는 것까지 약 3, 4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NCS 확인 강사도 신청하신 날로부터 3, 4일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좀 심사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셔서 이제 빨리 좀 해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게 심사 신청 기간에는 건수가 저희한테 더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안내드린 3, 4일보다 더 많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실시 가능 직종과 그 NCS 확인 강사가 다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오늘 바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시설 장비 교재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훈련 기간에서 수시로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아니면 수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시일을 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셔도 가능합니다. 네, 실시가능 직종 부분 안내인데요. 우선 심사평가 시스템에서 훈련 기간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상단에 통합심사가 보이실 겁니다. 그럼 통합심사 부분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왼쪽 하단에 이제 실시 가능 직종이라는 메뉴가 보이는데요. 거기서 누르셔가지고 검색을 누르시면 아래 이제 승인이거나 뭐 반려거나 신청 완료거나 이런 실시 가능 직종들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승인 완료가 되어 있어야 통합심사 때 그 직종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사전에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NCS 확인 강사 부분인데요. 이거는 훈련 기관에서 신청하는 확인하는 경로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만약에 내가 이제 배정하고자 하는 강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강사분한테 우리 훈련 기간에 정보를 좀 공개해달라라고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정보를 공개를 하려면 여기 NCS 확인 강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자료집 336페이지에 좀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펴주시겠어요? 네, 펴주셔서 그 상단 부분 접어주세요. 접어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접어서 꼭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강사분들한테 이렇게 신청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HRD넷 웹페이지 경로 안내고요. 이제 강사분들이 직접 이제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가입하시고 로그인하시고 이제 마이 서비스로 들어가시면 그 왼쪽 메뉴에 NCS 확인 강사 신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신청을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시설 장비 교재 부분인데요. 이거는 심사평가 시스템이나 아니면 행정지원 시스템 동일하게 다 접근 가능하십니다. 거기에 공통 업무에 보시면 이제 훈련기간 관리라는 탭이 있는데 거기서 훈련기간 정보관리라는 부분을 들어가셔서 시설 장비 교재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추가하거나 삭제, 뭐 수정이 다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통합심사 신청하는 방법을 좀 안내를 드릴 건데요. 네, 자료집 350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통합심사 신청 회차는 10회차입니다. 네, 10회차로 차고 없게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좀 확대를 해놨는데 통합심사 부분을 누르고 이제 왼쪽에 심사 신청 가장 맨 위에 있습니다. 그 심사 신청 부분을 누르시면은 이제 심사 공모 조회라는 게 보이시는데 그걸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네 이렇게 10회차가 보입니다. 그럼 10회차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유견 연장 부분 안내인데요. 유견 연장은 지금 통합심사 신규로 신청하는 거와 별도로 다른 탭에 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아래쪽에 유견 연장 탭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유견 연장 신청 관리 목록에서 이제 확인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검색하시면은 신청하실 수 있는 과정들이 나오실 거고요. 거기서 신청 버튼만 누르시면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도움말을 좀 안내를 드립니다. 네, 우선은 클릭형 도움말, 고정형 도움말, 그리고 소멸형 도움말 이렇게 3개로 저희가 조금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도움말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심사 신청할 때 흔히 하실 수 있는 실수들이 조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자료집 페이지를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이 앞에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자료집 페이지 보시면서 하시면 되게 좋거든요. 네, 351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신청 훈련 기간 부분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대표자 정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담당자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쪽에 담당자 정보로 저희가 전화를 하거나 조금 안내 드리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담당자 정보 말고 대표자, 원장님, 뭐 사장님 다 괜찮습니다. 대표자 정보로 조금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청 한도 부분인데 이 주훈련 대상을 클릭을 하면 그 아래 자동적으로 우리 훈련 기관에서 이 훈련 사업에서 신청할 수 있는 신청 한도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연간 신청 한도수라고 안내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연간 신청 한도수는 이번에 신청하는 19년도 상반기 운영과정 통합심사와 내년 4월에 신청하는 19년도 하반기 운영과정 통합심사 이 두 개의 통합심사에서 신청할 수 있는 신청 한도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신청 한도수에 10개가 나와 있다고 해서 이번에 10개를 다 신청해버리면 내년 4월에는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거 유의하셔서 좀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직종 선택인데요. 자료집 354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NCS 직종 세분류 선택, 그리고 캐코 세분류 선택, 그 다음에 실업자 국기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나오는 실업자 국기 직종 선택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NCS 직종은 앞서 말씀드린 실시가능 직종에서 반드시 승인이 되어 있는 직종만 여기서 선택이 가능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가능 직종을 먼저 사전에 등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신청 훈련 사업인데요. 훈련 기간이랑 훈련 시간을 좀 입력하시는 부분인데 이제 훈련 일수를 입력하고 전체 훈련 개월수를 입력한 다음에 전체 훈련 시간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평균 1일 훈련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평균 1일 훈련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유의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유의사항은 그 356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 요거를 별표 쳐 놓으셔서 나중에 유의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 정원이랑 이제 기준 단가 부분을 선택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과정 정원에 따라서 시설 면적이나 장비 구비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과정 정원은 유의해서 조금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훈련비는 이제 기준 단가와 기준 단가 미만, 그리고 훈련비
심사 부분으로 선택하는 이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 단가는 지금 공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NCS 소분류별로 얼마씩 지원이 되는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단가는 그걸로 시간당 지원을 받고 싶으실 때는 선택을 하시면 되고, 보통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쪽은 이제 기준 단가 미만을 많이 찍고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훈련비 심사는 내가 기준 단가로 정해져 있는 그 금액보다 더 많이 정부 지원을 받고 싶으실 때만 훈련비 심사를 신청하셔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렇게 선택한 다음에 실제 수강료를 입력한 다음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이때 실제 수강료가 그 정부 지원 승인 훈련비보다 좀 낮게 입력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알림 팝업이 뜹니다. 자료집 358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기준 훈련비보다 실제 수강료가 더 높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알림 팝업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실제 수강료를 더 높게 책정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정부 지원 기준 훈련비와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수정을 하시면 문제없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네, 다음은 또 실제 수강료 안내사항인데요. 이제 실제 수강료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요건 추후에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항이 있었냐면, 이제 실제 수강료를 200만 원으로 받고 싶으셨던 훈련 기간이었나 봐요. 그래서 200만 원으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2천만 원으로 입력을 하신 거예요. 이거 나중에 수정해달라고 저희 쪽에 요청이 오셨는데 안 됩니다. 이거는 한번 입력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 수강료는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NCS 적용과정 훈련과정 신청서인데요. 이제 NCS 적용을 신청하시는 기관분들도 들으셔야 되고, NCS 비적용을 신청하는 기관들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뒷부분에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쪽에서 다 설명을 드리고 뒤에서는 다 생략하고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주의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료집 359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고요. 자, 먼저 저희가 이제 앞에 기본 정보를 다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훈련 과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 수준을 이제 먼저 입력을 하시는데요. 이제 훈련 과정명, 훈련 목표, 훈련 대상자 요건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훈련 수준을 선택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법정 직무 교육 해당 여부인데요. 이제 법정 직무 교육에 해당하는 경우만 반드시 예를 체크하셔서 그 아래에 법정 직무 교육 해당 사유에 법령 근거를 좀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요거는 이제 법정 직무 교육을 하는 기관이라면 요걸 예를 체크해 주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자격증 취득 과정 여부인데요. 이 과정을 수료한 다음에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밑에 관련 자격 종목명에 이 과정을 듣고 딸 수 있는 자격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개 과정당 최대 3개까지만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3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NCS 편성 여부인데요. 우선 지금 NCS 적용 과정으로 좀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NCS 훈련 기준 적용 여부에는 예를 선택하고 총 훈련 시간은 몇 %를 적용하는지 그거를 옆에 40에서 70% 사이인지 70% 이상인지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현장 실습이 있는 경우에만 예를 선택하시고 현장 실습이 없는 경우에는 아니오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예를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교과목을 따로 구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뒷부분에 좀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직업기초 능력 부분 설명인데요. 이거는 자료집 362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게 다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이게 뭐냐면 우선은 교과목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강사를 등록하고 편성 시간을 입력한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전산 신청하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과목 등록, 이제 교과목 등록 부분을 보시면 이제 교과목 등록 부분이라는 이제 버튼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누르시고 이제 교과목 등록 팝업이 그럼 뜰 겁니다. 이 자료집 36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라서 그걸 보시면서 하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화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설명의 자료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면 지금 이제 교과목 등록 팝업이라는 게 뜨는데 거기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열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거는 직업기초 능력이기 때문에 뭐 교과목을 따로 입력하는 부분이 없고 선택하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뭐 문제 해결 능력, 수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뭐 이런 것들을 구성하실 경우에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거기에 선택하신 다음에 NCS 소분류는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건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교과목 구성 후 반드시 저장을 클릭을 하셔야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저장 클릭하신 다음에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제 교과목을 등록을 했으니 강사를 등록을 해야겠죠. 이제 강사 부분 버튼을 클릭을 하면 소양교과 팝업이 하나 뜹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열이 하나씩 생성이 되는데요. 그 열에서 아까 등록했던 교과목만 선택할 수 있게끔 이제 선택 부분이 뜰 겁니다. 그럼 그걸 선택을 한 다음에 강사는 이제 시행령 27조에 해당하는 강사 아무나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게 앞서 선택했던 그 NCS 소분류와 상의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강사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구성 후 저장한 다음에 이제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사를 등록했으니 편성 시간을 입력을 해야겠죠. 이제 여기까지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교과목이 뜨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교과목 안에 이제 편성 시간을 입력하시고 그 옆에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배정된 강사분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분을 확인하고 편성 시간의 내용을 입력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 배정 방법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그 NCS 소양 교과는 NCS 확인 강사로 등록되는 경우에는 모두 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시행령 27조에는 반드시 해당되는 강사분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과목에 선택한 NCS 소분류와 강사가 소유하고 있는 NCS 직종이 달라도 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열에 한 명의 강사만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열을 더 추가해서 이제 교과목을 선택하고 강사를 배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양성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료집 365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실업자 일반, 실업자 국기 하시는 분들이 이제 들으시면 되는데요. 이거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똑같습니다. 교과목, 강사, 편성 시간 이 순서만 기억을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목 등록 부분을 클릭을 하고 이제 팝업에서 추가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는 아까 문제 해결 능력 뭐 이런 거 선택하는 부분이 없고 교과목을 수기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기로 입력하고 이제 저장 버튼 누르시고 그다음에 옆에 그 교과목이 이제 교과목에 가장 근접한 NCS 소분류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저장 버튼 누르고 닫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교과목을 하고 나서 뭐 가끔 이렇게 알림 팝업이 뜨는 경우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해당 교과목에 등록된 강사가 있습니다. 삭제하고 싶은데 이런 팝업이 뜨는 경우에는 이제 그 교강사 등록 쪽 가셔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런 팝업이 뜨는 경우에만 이제 해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교과목을 등록을 했으니 이제 강사를 등록해야겠죠. 그래서 강사 등록 부분에 들어가셔서 이제 교과목별 선택을 한 다음에 강사를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 강사는 그 해당 교과목에 선택된 소분류와 동일한 직종을 보유하고 있는 강사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모든 NCS 확인 강사는 40점, 기본 40점으로 저희가 부여가 되잖아요. 40점 이상인 강사들만 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훈련 교강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NCS 확인 강사로 승인된 훈련 기간에 정보 공개를 한 경우에만 배정이 가능하고 교과 단위 열당 1명의 강사만 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 개의 교과당 최대 3명의 교강사가 배정 가능하기 때문에 열을 더 추가하셔서 강사를 배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알림 팝업이 뜨는데요. 아마 이게 367페이지에 좀 안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그 교과목에 선택한 소분류와 그 배정된 강사의 소분류가 다를 경우에는 이런 알림 팝업이 뜨는데요. 이럴 때는 교과목에 선택한 소분류를 변경해 주시거나 아니면 배정된 강사의 NCS 확인 그 직종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강사까지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교과목별 그리고 능력 단위별 이제 편성 시간을 좀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양성 과정이기 때문에 훈련 수준을 선택하는 순간 그 밑에 NCS 전공 교과 부분에는 이제 그 해당 수준 이하의 능력 단위는 모두 편성이 됩니다. 여기서 사용 미사용을 좀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능력 단위별 사용 미사용을 선택하시고 교과목을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편성 시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배정된 강사를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능력 단위를 미사용으로 체크하시는 경우에는 그 하단에 능력 단위 제외 사유를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요거는 주의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양성 과정이라 하더라도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의 경우에는 융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단에 추가 버튼이 있을 겁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스크롤을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열이 하나 생성이 되어 있을 건데요. 거기에 이제 찾기 버튼을 누르셔서 이제 해당하는 능력 단위를 찾아서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교과목을 선택을 하시고 편성 시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상위 수준의 능력 단위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아래 제외 사유 및 추가 사유 기재하는 칸이 있는데 거기에 왜 추가를 하는지 그 사유를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능력 단위 등록 유의사항인데요. 이게 369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업자 훈련의 경우 주직종 훈련 수준 이하의 능력 단위가 자동으로 편성이 됩니다. 이 자동으로 편성되는 능력 단위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삭제는 불가능하시고 사용 미사용만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 미사용을 선택하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자동 편성된 능력 단위의 미사용 선택 시 제외 사유를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위 수준의 능력 단위는 추가가 가능하지만 추가 사유를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정 내 타직종은 융합이 가능하지만 교과목별로 타직종과 내가 선택한 주직종의 융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유의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의 융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가능은 하지만 주직종의 시간을 넘지 않도록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직종의 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전산에서 아예 신청을 못하도록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알림 팝업이 뜨는 경우 좀 해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향상 과정인데요. 이제 근로자 개인 사업주 위탁 중에 능력 단위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능력 단위 요소를 선택하는 부분을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70페이지에 보시면 마라고 써있고 거기 안내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 읽어보시면 되는데 우선 능력 단위 요소를 선택해서 이제 교과목 및 교과목별 교강사 등록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교과목 등록하고 강사 등록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가 버튼 상단에 추가 버튼이 있는데 추가 버튼을 선택을 해야 이제 열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그 열에 맞춰서 교과목도 넣으시고 이제 요소도 선택해서 넣으시고 편성 시간도 넣으시고 그다음에 요소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수행 준거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의 적절성은 나중에 이제 과정 심사에서 좀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수행 준거를 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니오를 선택하시고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조정하시는 경우에는 예를 선택하신 다음에 수행 준거 조정 내역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능력 단위 요소 등록 유의 사항인데요. 372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을 거고요. 이게 재직자 훈련에 한해서 능력 단위 요소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제 실업자 국기나 실업자 계좌제 같은 경우는 이제 능력 단위 요소는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편성하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요소는 무조건 다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직자는 좀 시간도 짧기 때문에 요소를 좀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능력 단위와 능력 단위 요소를 혼용해서 편성은 불가능합니다. 능력 단위를 하실 거면 단위만 선택하셔서 하셔야 되고 이제 능력 단위 요소를 선택하시면 능력 단위 요소만 선택을 하셔서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능력 단위 요소 편성할 때는 요소 편성 합산 시간은 능력 단위의 고유 시간이 있는데 그 고유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좀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능력 단위 요소 편성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행 준거를 조정해서 입력이 가능하신데요.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하시려면 사실 조금 오타도 날 수도 있고 조금 오류사항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메모장이나 한글을 별도로 띄우셔서 거기다 먼저 작성을 하신 다음에 복사하셔서 붙여 넣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BNCS 교과 부분인데요. 자료집 372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을 겁니다. BNCS 교과 이론 실기 부분 안내인데요. 이제 교과목을 등록을 한 다음에 강사 등록하는 부분은 다 똑같이 진행이 되고, 다만 이제 BNCS 교과는 뭐 능력 단위나 능력 단위 요소를 추가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등록된 교과목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단원을 입력하시고 세부 내용을 기재하시고 편성 시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자료집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일한 교과목 명칭이 되어 있고 단원이 다르게 써 있습니다. 이제 단원이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교과목을 선택을 하시고 단원을 따로따로 좀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가끔 단원에다가 한 방에 다 몰아서 적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글자 수도 좀 안 나오고 저희가 이제 심사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원이 나눠지는 경우에는 열을 추가하셔서 쭉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실습 교과 구성 유의사항인데요. 이제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장 실습 교과목을 편성한다고 예를 선택해놓고 교과목에 구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알림 팝업이 뜹니다. 이런 경우에는 NCS 적용 과정은 BNCS 교과 실기 부분에, 그리고 NCS 비적용 과정은 BNCS 교과 부분에 현장 실습이라는 4글자의 교과목을 구성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현장 실습 1, 현장 실습 2 뭐 이렇게 구성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현장 실습 A, 현장 띄고 실습 이런 거는 전산에서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현장 실습이라는 4글자로 좀 기재를 해서 교과목을 구성을 좀 해주셔야 이제 시간도 잘 체크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현장 실습으로만 반드시 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이 되면 그 밑에 훈련 시간 부분을 다 안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몇 시간에 편성을 했고, 뭐 NCS 편성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뭐 실기 시간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내가 입력한 시간과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상단에 저장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좀 새로 고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장 버튼을 누르고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수체계도와 교과 편성 연계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교과 편성 연계표는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이 자료집 아마 75페이지, 76페이지에 좀 안내가 되어 있을 텐데, 교과 편성 연계표 보시면 내가 구성한 훈련 시간 내용들이 쭉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신청하기 전에 이 부분을 한번 누르셔서 내가 어떻게 구성했고 어느 교과목에 어느 강사를 배정했는지 다시 한번 좀 검토하신 다음에 최종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방법이랑 평가 방법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자료집 부침 1에 넣어놨는데 이거를 조금 보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아예 그냥 여기서 PDF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떤 평가 방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PDF 파일을 좀 올려놨습니다. 그게 지금 377페이지에 나와 있을 건데요. 여기 보시면 상단에 1번이라고 되어 있고 방법 확인하기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거 누르시면은 PDF 파일로 다운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거 다운 받으셔서 옆에 띄워 놓으시고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확인하셔서 이제 해당 교과목당 맞는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교과목별 이제 교수학습 방법을 선택하고 이제 평가 방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타랑 혼합형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세 방법에다가 다 내용을 적어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가끔 저희가 신청을 못하게끔 전산에 다 체크 로직을 걸어놨는데 가끔씩 그 체크 로직을 뚫고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것도 안 넣고 텍스트를 안 넣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방법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함 나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주의하셔서 좀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자료집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게 그 NCS 전공 교과에서 강의법을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강의법으로 진짜 진행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끔 이제 뭐 NCS 전공 교과이기 때문에 이게 능력 단위나 능력 단위 요소인데 보통 능력 단위랑 능력 단위 요소는 강의법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제 학생 실습이 많이 들어갑니다. 학생 실습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강의법으로 체크하시면 안 돼서 저희가 조금 알림 내용으로 좀 팝업을 넣어놨는데요. 이 알림 팝업이 떠도 강의법으로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셔라 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거를 띄워놨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NCS 비적용 과정 부분인데요. 네. NCS 비적용 과정 부분은 이제 앞에 나온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데 이제 훈련 수준도 이제 훈련 과정명, 훈련 목표, 훈련 대상자 요건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훈련 수준을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게 법정 직무 교육일 경우에 예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법령 근거를 좀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도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듣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예를 선택하신 다음에 관련 자격 종목명에서 이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NCS 비적용 과정이기 때문에 NCS 편성 여부는 아니오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현장 실습은 현장 실습을 하는 경우에만 예를 선택하시고 아닌 경우에는 없음 선택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BNCS 교과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과목 등록, 그 다음에 강사 등록, 편성 시간 입력 이 부분으로 되는데 이제 교과목을 입력을 한 다음에 추가 버튼 누르셔서 열을 생성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자료집 39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94페이지 보시면 되고 이제 교과목 내에 단원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분리해서 입력해 주시고 세부 내용은 상세하게 조금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다 입력하시고 저장 버튼 누르시면 이제 훈련 시간이나 이런 게 자동적으로 밑에 편성돼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수 체계도는 없고 교과 편성 연계표만 누르시면 이제 편성한 내역이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방법 확인하기 누르시면 PDF 파일 다운받으셔서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교과목별 이제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시고 기타 혼합형 선택 시 이제 상세 교수학습 방법 및 상세 평가 방법을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다시 또 공통적인 부분인데요. 네, 운영 계획서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 자료집 400페이지 쪽에 안내가 되어 있을 건데요. 네, 400페이지 보시면 훈련 교강사 배정된 게 다 나오실 겁니다. 그럼 훈련 교강사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 교강사가 어느 교과목에 배정이 됐는지 다 확인을 한번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승인 NCS 소분류가 이제 누를 수 있게끔 활성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 누르셔서 그 강사의 경력사항, 자격사항들이 시행령에 다 맞는지 이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유의사항은 이제 NCS 확인 강사로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나 수준 등을 고려해서 과정에 배정된 훈련 교강사가 부적합될 수 있습니다. 요거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정된 교강사의 NCS 소분류 클릭해서 자격이랑 경력사항을 반드시 훈련 기관에서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훈련 시설 부분인데요. 이 시설 기준이라는 게 NCS 적용 과정만 시설 기준 부분이 나오고 NCS 비적용 과정은 이제 뭐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는 다 따로 안내가 되어 있을 겁니다. 기준이.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좀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고 네, 시설 기준 클릭하면 그렇게 다 기준이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추가 버튼 누르셔서 추가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도면,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강의시 전체를 확인할 수 없는 입구 사진만 찍어서 올려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안에 어떤 강의실로 어떤 실습실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부적합 판정 대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습장, 강의장 안에서 찍어주시는 사진을 첨부를 해주셔야 되고 네, 그렇게 해야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훈련 장비 부분인데요. 이제 이것도 추가 버튼 누르셔서 추가해 주시면 되시고, 장비 기준도 역시 NCS 적용 과정에 대해서만 훈련 기준에 따라서 이제 필수 장비들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훈련 장비 보충 의견에 수량이나 사양 등을 입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심사 때 참고를 안 하기 때문에 수량이나 사양 등은 반드시 그 장비 안에 비고 사항에 좀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훈련 교재 부분인데요. 교재는 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통합심사에 배정이 가능합니다. 유상인 경우에는 배정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막아놨기 때문에 무상으로 반드시 지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첨부 파일 내에 교재의 표지, 목차, 판권면 이런 것들 다 압축해서 올리셔도 되고 따로따로 올리셔도 되는데 반드시 올려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유의사항 쪽인데요. 403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훈련 시설, 장비, 교재는 각 항목에 맞는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에 대한 내용에 누락이 된 경우가 없도록 반드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정에 먼저 시설이나 장비, 교재를 배정한 다음에 그 이후에 수정하시는 부분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통합심사 배정된 거에 반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사항이 반영이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NCS 적용 과정의 경우에는 NCS 필수 장비 외에 이제 BNCS 교과에 필요한 훈련 장비도 반드시 포함하셔서 넣어주셔야 이제 통합심사 때 조건부 적합을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훈련비 산출 내역서 부분인데요. 404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훈련비 산출 내역서는 실제 수강료를 더 받겠다라고 해서 입력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 기준 단가 미만 훈련비 심사를 선택하는 경우에서 훈련비 심사를 선택하는 경우만 훈련비 산출 내역서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준 단가나 기준 단가 미만을 하실 기관께서는 요거를 작성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훈련비 산출 내역서의 총 개가 정원으로 나눴을 때 아까 기본 정보에서 입력한 정부 지원 승인 훈련비가 동일해야 나중에 저장이 되고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만 조금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신청 서약서 부분인데요. 이 신청 서약서 부분 보시면 지금 405페이지에 아마 안내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신청자 그리고 대표자 이름 각각 따로 적게 나눠 놨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대표자분들이 전화가 오셔서 우리 직원이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선처 안 되겠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이걸 넣어 놓은 게 이제 대표자분들이 마지막으로 최종 컨펌하셔서 신청하셔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대표자 명칭을 넣었기 때문에 대표자 명을 반드시 이제 다 한번 읽어보시고 기재하신 다음에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신청 부분 다 안내를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신청을 했으면 신청 관리 부분에서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411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완료된 과정이 제대로 잘 완료가 됐는지 신청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싶으실 텐데요. 이 경로는 통합심사 부분에 들어가셔서 심사 신청 현황 거기서 2018년도 10회차를 검색을 하시면 지금 신청 완료된 과정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완료로 표시되는 경우에 이제 제대로 신청이 된 거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시고 저장만 하고 내가 종료하고 다음날 다시 들어왔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게 작성 중으로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작성 중인 경우에는 다시 그 과정명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내가 어제까지 작성한 거 이후부터 또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작성 중을 잘 활용하셔서 이제 임시 저장도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완료가 됐는데요. 지금 심사 신청 부분은 여기까지 완료를 해드렸고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시간표, 전자시간표를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책에 없는 내용이고 이 PPT랑 그리고 매뉴얼은 추후에 다 심사 시스템에서 게재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앞쪽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규 시간표입니다. 이 도입 배경이 기존 시간표를 아마 작성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교과목, 장소, 훈련 교강사의 정보가 시스템상에서 입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상 관리가 부재가 되고요. 그다음에 훈련생이 어떤 능력 단위를 이수를 했는지, 그리고 훈련 교강사가 어느 능력 단위를 가르쳤고 교과목을 가르쳤는지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기존에는. 그래서 지금 신규 전자시간표는 다 입력이 가능하게끔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신규 전자시간표는 11월 실시 신고 과정부터 기존 시간표와 신규 전자시간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시범 도입이 될 거고요. 이제 무조건 다 신규 전자시간표를 신청하시는 건 아니니까 한번 신청해 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간표 항목 보시면 예전에는 훈련 시작 시간, 점심 시간, 종료 시간 요것만 입력을 하시고 엑셀 한글 파일 요거를 따로 첨부 파일로 올리셨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신규 시간표에서는 강사, 장소, 교과목 요거를 다 입력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시별 훈련 강사, 그리고 어디서 이제 훈련 실시를 하는지 훈련 장소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교과목 정보를 입력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입력화면 예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이 될 거고요. 보시면은 상단에 일자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많이 입력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교시 정보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교시 정보에 맞춰서 이제 선택하게끔, 그게 직접 입력하시는 부분은 아니고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통합심사 신청할 때 인정받았던 그 내역 그대로 아마 여기에 나올 거니까요. 여기서 해당하는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5가지 기능인데요. 이제 이게 1일 단위 시간표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씩 입력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모듈 관리라고 해서 저희 지금 익스플로러나 아니면 크롬 같은 거 보시면 자주 가는 사이트를 즐겨찾기로 조금 입력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즐겨찾기 누르셔서 한 번만 클릭만 하면 바로 그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거랑 똑같이 모듈 관리도 이제 내가 자주 찾는 그 시간표 상에 맞춰가지고 모듈을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러 회차가 있을 건데 그 회차에서 똑같이 불러올 수 있게끔 모듈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즐겨찾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그거를 모듈로 따로 만드셔가지고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시간이 방대한 경우, 뭐 700시간, 뭐 10개월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일이 다 하루하루 입력하면은 담당자가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를 엑셀 업로드를 하실 수 있게끔 엑셀 업로드 기능도 따로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엑셀 업로드 기능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시간표도 이제 컨트롤 C, V 복사 붙여넣기죠. 그래서 복사랑 붙여넣기를 할 수 있게끔 다 전산에 구현되어 있으니 너무 이제 이거 다 어떻게 입력하지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기간 단위 변경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거냐면 시간표 등록을 다 완료를 시켜놨어요. 한 회차에 대해서. 다 완료를 시켜놨는데 뭐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한 번에 다 바꿀 수 있도록 기간을 지정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 장소에서 바꾸겠습니다 라고 클릭을 한번 하면 다 전산이 바뀌어질 겁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를 좀 활용하시면 되시고, 저희는 지금 이 기능들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매뉴얼은 따로 나중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 시간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아니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표에 대해서 조금 문의가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한국고용정보원 이제 1577-7114죠. 이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좀 자세한 사항을 좀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발표는 여기까지 끝났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